안녕하세요. 말씀 토크 다니엘서 예언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예언 연구 자료를 가지고요. 다니엘서 8장에 담긴 그 놀라운 예언들을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니까요. 이 환상이 바벨론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기원전 551년쯤에 주어졌다고 해요. 네, 맞아요. 바벨론 멸망 딱 12년 전이죠?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2절에서는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미래 페르시아 수도가 될 수산성, 그 을레강비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시점과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에서는 이제 곧 사라질 바벨론 이야기는 건너뛰고 앞으로 역사의 중심이 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딱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 바벨론은 빠지고 다음 제국들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서도 주목하셔야 할 게 이 예언에는 수양과 수겸소가 상징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민수기 7장 17절 같은데 보면 구약성소 제사에 쓰이던 제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제물로 쓰던 동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넘어서 종교적인 차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제물 상징이라니 더 의미가 깊네요. 그럼 그 수량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8장 3절 4절에 나오죠. 강가에 수량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뿔이 둘이고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고 묘사돼요. 이 수량은 뭔가요? 네, 그건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바로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메데 페르시아. 네, 두 뿔 길이가 다른 건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페르시아, 특히 고레스 왕조가 훨씬 더 강성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다니엘서 예언 연구 자료를 보면 그 4세기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숫장 머리 장식이 달린 투구를 썼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와,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예언의 상징이랑 딱 들어맞네요. 네. 뭐랄까, 이런 역사적 배경 지식이 예언 해석에 도움을 주죠. 그럼 그 숫장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실제 정복 방향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47년에 리디아, 이게 서쪽이고요. 서쪽.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북쪽 또는 중앙지역, 그리고 기원전 525년에는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즉 남쪽을 정복하거든요. 와, 예언된 방향 그대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숫장 앞에 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죠. 8장 5절인데 서쪽에서 수염소 한 마리가 막 날아오듯이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고. 그리고 눈 사이에는 큰 뿔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수염소, 이것도 8장 21절에서 바로 해석을 해주죠. 헬라 왕, 즉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 알렉산더? 네, 실제로 그리스인들이 염소족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알렉산더 본인도 자신을 쥐부터 암몬신, 그러니까 수양뿔을 가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거군요. 그렇죠. 플루타르크 같은 역사가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가 이집트 시와 오아시스에 있는 신전에서 직접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는 묘사는 뭘까요? 여러분도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그 빠른 정복 속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렉산더의 그 정광석화 같은 정복 속도를 상징하는 거죠. 불과 10여 년 만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 근처까지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요. 그 속도는 정말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정말 대단했네요. 그리고 8장 6절 7절에는 이 술염소가 분노해서 수양에게 달려들어서 그 두 뿔을 그냥 꺾어버리고 짓밟는 아주 격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수양은 대항할 힘도 없었다고 하고요. 네,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예언한 겁니다. 아,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군요. 그렇죠. 그 배경에는 기원전 490년대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던 마라톤 전투 같은 사건들로 쌓인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기원전 334년 그라니푸스 전투,
333년 이수스 전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331년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계속 격파하면서 다리우스 3세를 몰아내고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예언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술염소, 즉 알렉산더도 영원하지는 못했죠. 8장 8절을 보면 술염소가 아주 강성해질 때 그 큰 뿔이 꺾인다. 그리고 대신에 뚜렷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돋아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것도 8장 22절 해석 그대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권세의 정점에서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32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거대한 제국은 하나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의 부하 장군들이었던 가산더,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미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결국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거든요. 그 유명한 디아도코이 전쟁이죠. 맞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트라키아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중심의 동방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나뉘게 되죠. 하지만 이 네 나라는 알렉산더가 가졌던 그 단일 제국의 위세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 분열까지도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와, 오늘 이 다니엘서 예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다니엘서 8장의 수양과 수염소 예언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 또 특정 인물들의 특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제물이었던 수양과 수염소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이게 그냥 역사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하필 이 동물들이었을까? 네, 이 상징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서 연구는 말씀 토크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